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는 총 3가지 경기 있죠. WKBL 하나, KOVO 2가지 경기, 3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스 빈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우리은행이랑 썸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썸.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썸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썸이라는 팀 자체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 있어서 조금 상성해서 강점을 보여줬었던 부분도 조금 주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마가 팀을 나갔지만 여전히 뭐 안혜지라든지 이소희, 박혜진, 소니아까지 핵심적인 코어들은 여전히 건재한 건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 썸의 주요 공격 옵션이 뭐죠? 뭐 안혜지와 김소니아가 가져가는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소희라든지 박혜진 활용한 스팟업 상황에서의 득점 아니면 커딩 들어가면서 골밑을 노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득점이 많이 이뤄지고 많은 시도를 가져가는 구간이 미드레인지 쪽에서 많은 슈팅 시도와 이제 득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외곽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도를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성공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시도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이 2점 라인에서 야투 시도와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는 팀인데, 다만 이번 시즌 2점 라인에서 가장 많은 시도를 가져가는 팀이 이 썸이지만 성공률 자체는 36.96%, 리그 전체 5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드레인지에서 가져가는 슈팅들 자체가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제 오늘 매치업 상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2점 라인 수비가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뭐 적절한 더블팀이라든지 아니면 리커버리라든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실제로 우리은행이 2점 라인에서 야투 시도 제어하는 횟수가 리그 전체 1위고요. 그 다음에 2점 허용률은 37.7%,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2점 라인 수비가 이번 시즌 우리은행 아니면은 국민은행 여기 두 팀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의 야투 부진과 우리은행과의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 썸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고, 반면에 홈팀 우리은행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신한을 만나서 연패를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명관이가 21득점, 53.8%, 야투가 괜찮았었고요. 뭐 변화정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점 3개 싸서 2개 메이드. 그래서 일단은 뭐 팀 전체적으로 슛감 자체가 사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3점에서에 대한 지표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과의 매치업에 가져갔을 때 사실 김단비가 조금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썸이란 팀 자체가 높이가 높지는 않은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김단비 쪽으로 이제 뭐 더블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팀을 좀 살려주는, 직전 경기에서 터져줬었던 야투가 다시 한번 터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은행이 좀 더 유리하게
이제 펼쳐질 수가 있지 않을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거 사실 양 팀의 이 벤치 구간에서도 좀 뭐 밸류적인 부분, 뎁스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베스트 5 구간에서 썸이 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마진을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은행이 좀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은행이 역배를 받는다면은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KK925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한국전력이랑 대한항공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팀 다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제 3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7연승까지 장줄이 둘 다 길어지고 있어요. 둘 다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베논입니다. 일단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구간에 달리고 있는 게 맞지만, 사실 베논만 놓고 봤을 때는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직전 3화전에서도 30득점을 가져가긴 했었어요. 30득점을 가져가는 동안에 성공률이 45.83%, 범실 8개, 아포지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베논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뭐 서재덕이라든지 김정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센터라인들 뭐 신영석이 전진선이 활용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조금 개척해 나가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클러치 상황에서의 베논의 부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항공 볼게요. 항공은 최근에 7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즌 평균 득점 성공률, 공격 성공률, 세트 성공률, 리시브 성공률까지 리그 전체 1위. 최근 3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 세트 성공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까지, 최근엔 블로킹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일단은 뭐 러셀, 정지석, 정환용이라는 삼각편대를 구축하고 있고요. 노지연0905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에서도 이제 임동혁이라든지 뭐 곽승석이라든지 이렇게 준수한 자원들이 베스트 5, 베스트 7으로 뛰어도 전혀 꿀릴 것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누구 한 명이 안 좋았을 때 대체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삼각편대의 화력이라든지 탄탄한 뎁스 같은 경우에도 항공이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 특히나 이 항공이 가장 압도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정지석이라든지 정환용이라든지 리시브가 정말 좋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규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난 경기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마 스타팅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원정에서 범실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빈도수가 조금 많았었던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 아직까지 그런 원정에서의 범실이 늘어난다든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연승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클러치 상황에서의 강점이 있는 항공이 조금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가 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항공의 강 서브에도 조금 이제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두 팀 다 지금 연승팀인 건 맞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연승이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항공승 아니면 뭐 마헨 아니면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베논이 정상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을 쓰러뜨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GS랑 이제 정관장 볼게요. GS 정관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홈팀 GS가 원정 5연정을 이제 끝을 내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승부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원정 5연전을 뛰고 오는 동안에 사실 뭐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범실이 많았었던 경기에서는 경기를 쉬고, 이제 실바가 범실이 없는 경기에서는 경기를 이기고, 뭐 요런 패턴이었죠 사실. 요런 패턴이었는데, 자, 일단은 GS 같은 경우에는 레이나가 빠져있는 구간이 조금 아쉬운 건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혜진이라든지 뭐 김지원이라든지 세터 자원들이 정말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고요.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공격에 대한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상위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서연이라든지 권민지가 리시브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결국에 범실이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만큼은 어느 팀과 붙더라도 사실 강점이 있는 팀이 GS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GS 칼텍스라는 팀 자체가 원정이 아니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범실 자체는 좀 줄어드는 추세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유서연과 권민지의 이제 성공률 자체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범실이 줄어들고 이런 유서연이나 권민지를 활용한 공격도 이제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범실만 안 나와도 GS가 관장이를 눌러버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볼게요. 자, 관장이는 지금 뭐 염혜선이라든지 위파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 최근 3경기 잘라놓고 보시면은 공격 성공률, 세트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블로킹에 대한 성공률, 디그에 대한 성공률까지 리그 전체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관장이라는 팀 자체가 뭐 강점이 원래 뭐였냐면은 화력에서의 강점, 그리고 이 센터 라인에서의 강점, 이게 강점이었던 팀이었는데 지금 뭐 정호용이라든지 박은진이 있기는 하지만 블로킹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고요. 팀 화력은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점이었던 리시브는 유지가 되고 강점이었던 공격과 이 블로킹은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 게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했을 때 종합해 보면은 뭐 GS 칼텍스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뭐 관장이가 지금 원정 4연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GS 원정 가서 승리를 따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GS 승, 아니면 뭐 마헨,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3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떠들어 봤고요. 일단 뭐 저의 멘트가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뭐 잘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